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강의 영상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무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 경우 오류 발생 시 해결이 안 돼서 중독 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시작 코드와 완료 코드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제공된 완료 코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학습 도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의 모든 소스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기재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레시피 앱 4차 시 맵과 컴포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 때 프룻처럼 컴포넌트 코드를 여러 개 입력했는데요. 정말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컴포넌트 코드를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 영상을 건너뛰고 들으시는 분들은 교환 페이지 상단에 1-1 시작 파일을 내려받아 파일 활용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앱의 실행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한 다음 윈도우 탐색기나 맥 파인더를 실행합니다. 그 후 두 개의 프로그램 실행 창을 좌우로 나란히 정렬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레시피 앱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시고 레시피 앱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편집창으로 드래그 드랍하여 엽니다. 그 후 컨트롤 J를 눌러 터미널을 열고 npm 스타트를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고 기다리시면 앱이 실행됩니다. 앱에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src 폴더의 app.js를 열고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표시된 이 반복되는 컴포넌트 코드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도중 몰입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프롭들은 삭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번 라인에 테이블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삭제하겠습니다. 프로트 컴포넌트에 속성들을 구조분해 할당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페이브 하나만 남겨놓고 파파파 썸띵은 삭제합니다. 프로트 컴포넌트의 7번, 8번 라인에 있는 소스 코드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앱 컴포넌트로 이동하셔서 프루트 컴포넌트에 something과 파파파 props를 내려주는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실행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페이브 프롬만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의 프루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과일의 개수가 1000개라면 프루트 컴포넌트를 1000번 작성하고 그마다 각기 다른 프롭을 이런 식으로 1000번 작성해야겠죠. 게다가 계절이 지나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과일이 생길 경우에 1000개 중에 하나를 눈으로 찾아서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백엔드 서버에서 과일의 데이터만 받아서 출력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총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컴포넌트를 몇 개 넣어야 될지조차 막막하거든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단 우리는 아직 실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을 모르니 일단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출력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fruitdb라는 변수에 과일들의 데이터를 저장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의 바깥쪽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할까요? const fruitdb 라는 변수에 과일이 여러 개일 테니 배열로 저장을 받고 제 코드 기준으로 15부터 18번 라인까지 있는 이 세 개의 컴포넌트는 삭제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것입니다. 각 과일별 속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일의 이름이나 가격, 과일 사진처럼 하나의 과일에 포함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속성들은 객체를 사용하여 저장하겠습니다. 과일별 속성으로는 name 그리고 image라는 두 개의 키를 만들겠습니다. name에는 과일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미지에는 해당 과일의 이미지 주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과일은 바나나, 오렌지, 사과, 메론의 4종류를 저장해 볼 것이고 사용할 이미지 주소는 교환의 1-4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복붙해서 진행할 거고요. 줄복사 단축키는 지금 제 화면에 나오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4개의 객체를 생성한 후에 키값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미지 키의 속성값의 주소를 보면 파일명이 과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경로의 파일명을 복사하여 네임의 값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과일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저장해도 아직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직 데이터를 컴포넌트에 렌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데이터를 많은 컴포넌트로 생성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의 맵 함수를 사용하면 참 편리한데요. 우선 자바스크립트의 맵 함수 문법을 간단하게 학습한 후에 컴포넌트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맵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로 리액트뿐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함수이며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어 기능을 수행한 후에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MDN 레퍼런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환의 2-1 맵 함수 사용법 알아보기 1번 아래쪽에 보시면 MDN 링크가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탭에서 링크가 열리는데요. MDN 레퍼런스를 보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구문에 보면 맵 함수의 소괄호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인수로 콜백으로 적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럼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는 어떤 걸 반환받는지 볼까요? 1개는 필수고 2개는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1개를 쓰면 배열 내의 요소의 값을 순회하고 2개를 쓰면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 3개를 쓰면 요소의 배열을 모두 반환한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해서 src 폴더에 새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map.js로 생성합니다. let 하고요. cat라는 변수에 고양이 3마리를 할당하겠습니다. 땅콩이 자, 이제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불러서 밥 먹자라는 문자열이랑 연결하는 작업을 맵 함수로 하겠습니다. 맵 함수는 콜백 함수를 전달받는다라고 이렇게 구문에 작성되어 있죠. 맵 함수의 소괄호 사이에 함수를 씁니다. 매개 변수로 순회하는 요소를 하나씩 담을 매개 변수 value라는 친구를 쓸게요. 그리고 value 더하기 반환하는데 value 더하기 밥 먹자. 이거를 새 배열 콜스에 할당하고 콘솔 로그에 s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하단에 터미널로 이동하셔서 새 터미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디렉토리를 실행하겠습니다. 터미널에다가 cd 한 칸 띄고 src 해서 src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후에 노드 한 칸 띄고 map.js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서 map.js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콜스 변수의 값이 출력되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이름과 함께 밥 먹자라는 글씨가 연결돼서 총 3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맵은 콜백 함수를 받아서 배열의 요소를 한 번씩 실행한다는 점에서 for each문과 비슷한데요. 얘는 콜백의 반환 값을 활용해서 새 배열을 생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map.js로 이동해서 변수 콜스의 매개 변수를 3개를 받아볼게요. MDN 레퍼런스를 보면 콜백 함수로 매개 변수를 3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current value 1개만 사용해 봤거든요. 옵셔널이라고 붙어있는 선택사항 2개를 써보겠습니다. capture.map에 value 뒤에 index 하나 추가하시고 세 번째 자리에 array라고 쓸게요. 그 다음 3번 라인에 있는 이 리턴문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4번에서 리턴 하는데 매개 변수 3개의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요거 배열로 리턴 받을까요? value와 index array
이렇게 받을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터미널에서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누르시고 엔터 키를 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value랑 index랑 array라는 매개 변수들이 각각 반환하는 값이 확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요소의 값을 순회하고, 두 번째는 해당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세 번째는 해당 요소의 전체 배열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바스크립트 창으로 이동해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콘솔 로그 콜스는 주석 처리를 하시고 let nums라는 숫자를 여러 개 가진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숫자는 배열로 아무거나 임의의 숫자를 막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nums의 맵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2를 곱하는 식을 작성할게요. 펑션. 아까 위에서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펑션 키워드를 작성할게요. 함수는 어떤 문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펑션에 value 매개 변수를 쓰시고 return value 곱하기 2. 그 다음 맵 함수가 일한 결과를 새 배열 변수인 let doubles 라는 애한테 할당합니다. console.log의 더블스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터미널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번 노드하고 한 칸 띄고 map.js를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쳐서 실행하겠습니다. 변수 nums에 들어있는 숫자에 2를 곱한 값이 새 배열로 생성돼서 반환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맵 함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교환으로 다시 이동하면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환의 2-2 맵 함수 사용법 알아보기에 시작 코드를 활용해서 지시문에 보이는 화면을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이므로 문제풀이는 생략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3 맵 함수로 프로트 컴포넌트 많이 만들어 보기 1번 진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해서 열려있는 터미널 창을 하나 닫겠습니다. 마우스 올리시면 킬 터미널이라고 휴지통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터미널 창이 닫힙니다. 자,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 웹.js 파일도 닫겠습니다. 앱.js를 열어주시고 앱 컴포넌트의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맵 함수로 컴포넌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 볼까요? 맵은 배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이므로 배열 자료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tdb 변수는 배열이므로 맵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앱 컴포넌트 함수의 리턴문 사이로 이동하셔서 protdb.map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맵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요.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이 자리는 JSX 문법을 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받을 매개 변수 value를 작성하고 중괄호 안에 return 반환값으로 프로트 컴포넌트를 넣겠습니다. 프로트 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슬래시 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컴포넌트 태그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실행 화면을 보시면 프로트 컴포넌트가 protdb 배열 내 요소의 개수만큼 그려진 것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롭을 전달해서 파일의 이름과 이미지를 렌더링 시켜보도록 할게요. 프로트 컴포넌트로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는 protdb 배열의 각 요소 하위 객체에 저장되어 있으며 protdb 배열에 순회하는 요소 값은 변수 value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말인지 콘솔 로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 리턴 바로 윗줄에 빈 줄을 추가하시고 console.log로 value 값을 출력해 볼게요. 다음 실행 화면에서 콘솔 창을 열어서 반환 값을 볼게요. each child 라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워닝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이따 해결하겠습니다. 객체로 묶여가지고 객체 하위에 키로 이미지랑 네임 해서 좀 총 4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죠. 프로트 컴포넌트에 네임이라는 프롭에 중괄호를 하시고
중괄호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기 때문입니다. 밸류 위에 있는 네임 전달해 볼까요? 근데 화면에 안 나오죠? 아직 프루트 컴포넌트에서 받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 다시 프루트 컴포넌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프루트 컴포넌트 코드 살펴볼게요. 프루트 컴포넌트 보니까 구조분해 할당으로 페이브 프롭을 받고 있죠? 네임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정상적으로 속성을 전달받아서 렌더링이 될 것 같아요. 속성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네임으로 수정합니다. 받을 때도 네임, 그리고 화면에 그리는 부분에서도 네임. 그러면 이제 화면에 정상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이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지도 한번 전달해 볼까요? 이번에는 img라고 하는 키에 중괄호 하시고 value 위에 들어오는 image 이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하면요. 아까 콘솔 로그로 value라고 하는 매개 변수. 이거는 맵 함수가 일한 결과죠. 요거 찍어봤을 때 console.log에 이렇게 찍어봤을 때 이 value에 반환값이 있었는데 name이라는 키에 과일의 이름이 이미지라는 키의 과일의 이미지 경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이 데이터들은 객체 표기법으로 저희한테 전달되고 있어요. 객체 하위에 있는 키를 꺼내 쓰려면 전표기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표기법으로 하위에 있는 객체의 키에 접근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해해서 프루트 컴포넌트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프루트 컴포넌트에서 하나 더 전달하고 있는 img 이 데이터를 받아서 렌더링 시켜줘야 될 텐데요. 자, 이제 프루트 컴포넌트로 이동할게요. 프루트 컴포넌트에서는 아예 데이터를 받을 때 구조분해 할당으로 받고 있죠. 자, name 하고 img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h3 옆에 이미지 img하고 탭키 누르시고요. 자, img src에 이번에는 변수 값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운표가 아니라 다운표 지우시고 중괄호 합니다. 그리고 img 쓸게요. 다음 alternate text는요. 삭제하시고 여기도 중괄호 하고 이번에는 요 안에 name 저장하시고 실행화면 보시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화면에는 이상 없이 잘 렌더링이 되는데 콘솔 창을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피가 나면서 콘솔 로그에 each child 어쩌저쩌고 하면서 빨갛게 오류가 납니다. 자, 저런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반복문을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리액트에서 JSX를 HTML 요소로 취급하려면 각 요소마다 고유한 식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복문으로 여러 개 만들어버리면 리액트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으니까 직접 추가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키는 데이터에 따로 어떤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 그걸 사용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없으므로 아까 저희가 맵 함수를 사용할 때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넣으면 배열 요소에 인덱스 번호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었죠. 두 번째 자리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고 이 인덱스 번호를 키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루트 컴포넌트에 키라는 속성, 키라는 프롭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인덱스 매개 변수를 프롭 값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솔 로그를 봤을 때 오류가 없어지죠. 맵을 사용하면 많은 컴포넌트를 간단히 만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유지 보수도 간단하죠.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키 프롭을 전달하셔야 하며 그 값은 중복이 없는 고유한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키 프롭의 네이밍도 반드시 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git 버전을 생성하고 1차 시에 연결했던 GitHub에 소스 코드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이동해서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 서버의 연결을 끊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벳 C를 눌러서 서버의 연결을 종료하시고요. git add 한 칸 띄고 닷을 입력해서 파일을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올립니다. git 한 칸 띄고 commit 한 칸 띄고 -m 한 칸 띄고 따옴표 사이에 챕터 4 자, 맵이라고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 후 푸시할까요? 쓰면은 git 한 칸 띄고 푸시 오리진 메인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